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네 자매가 전부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니다. 진짜? 네 명 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혹시 한국 남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거야?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네 자매가 하나둘씩 한국으로 가더니 결국 전부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흔한 걸까요? 저도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올해 26살이고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일본어 강사인데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이 나라에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몇 번 놀러 가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정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네 자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교수님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꽤 보수적인 편이라 외국과 인연이 깊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 아야가 처음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아야 언니는 굉장히 똑똑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여행지에서의 짧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오리 언니. 아야 언니가 결혼한 후 한국에 한번 놀러 갔다가 언니 부부의 친구 모임에서 지금의 형부를 만났어요. 몇 번 더 한국을 오가며 만나다가 결국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셋째 언니 유키는 더 신기했어요. 사오리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서 어떤 남성과 부딪혔다고 했어요. 커피를 쏟고 사과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 인연이 이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언니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가면서 저는 일본에서 혼자 남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농담처럼 이렇게 물었죠. 너도 한국 가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난 일본에서 살 거야. 저는 제 일이 좋았고 도쿄 생활도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어도 잘 못했고 일본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모든 건 언니들의 결혼 생활을 보러 한국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때는 딱 2주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언니들이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는 조금 궁금했지만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단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공항이 엄청 크고 깨끗한 데다가 입국 심사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나나야 공항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 아야 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대답했어요. 택시 타자.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보통 택시를 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긴 대중교통이 더 편해. 그 말을 듣고 공항버스를 탔는데 아니, 버스 안에 와이파이랑 충전기까지 있는 거예요? 의자도 넓고 깨끗해서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 기차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은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아야 언니는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하고 있었고 사오리 언니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유키 언니는 일본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남편들이 엄청 다정했어요.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거나 언니들과 손을 잡고 다니거나 일본에서 흔히 보던 남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잘해. 사오리 언니가 말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을 속으로 표현하는 편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사랑해도 자주 말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연인이나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걸 아끼지 않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형부들이 언니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 흔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한국은 확실히 좋은 나라야.
하지만 나는 그냥 여행자로서 경험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은 그렇게 작은 우연 속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언니들과 형부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나나야,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 그래? 난 녹차 라떼 마셔야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렸고 상대방도 들고 있던 커피를 살짝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본 순간 잠시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부드러웠어요. 손수건이라도 드릴까? 그가 당황한 제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앞을 잘 못 봤어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네? 네. 일본에서 왔어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쩐지 일본어 발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뭐지?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잘하네?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한국인이었지만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름은 민재. 그렇게 우연한 대화가 시작되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일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도 대화가 너무 편했어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말이 술술 잘 통했어요. 그냥 가벼운 첫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말에 계속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쯤 나나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다음 날 민재와 저는 홍대에서 다시 만났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점심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나나 씨 혹시 전통 찻집 가본 적 있어요? 민재가 가리킨 곳은 작은 전통 찻집이었어요. 입구에 걸린 목재 간판, 아늑한 분위기의 내부.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은 한국 전통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저는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한 호기심과 민재에 대한 신뢰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한방차 향이 퍼졌어요. 여기서 유자차 한 잔 마시면 감기도 뚝 떨어진대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추천해 주세요. 한국에서 처음 마시는 전통차니까. 그렇게 우리는 유자차와 대추차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나나 씨는 원래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일본에 남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점점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솔직한 대화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재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제 말을 들어주었고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찻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나 씨, 한국에 좀 더 머물 생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왜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더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며칠? 그런데도 이 사람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재와 만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매일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홍대의 작은 골목을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함께 먹었고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쯤 민재가 제게 물었어요. 나나 씨 내일 뭐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럼 나랑 하루 종일 데이트할래요? 네? 제가 놀라자 민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이제 한국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돌아가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저는 그 말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만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자물쇠 걸까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민재가 작은 자물쇠를 내밀었어요.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여기다가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자물쇠를 걸어요.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마치 연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자물쇠를 받아들고 작은 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민재 이름도 나나 민재. 자물쇠를 철망에 걸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 안 떨어질까? 그러자 민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한국을 떠나기 싫어지고 있다는 걸.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단 1%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밤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머리로는 원래 계획대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민재와 함께 있을 때면 더 그랬어요. 그는 항상 저를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나나 씨,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죠? 내일은 좀 더 쉬운 일정으로 할까요? 일본 음식이 그리울까봐 일본식 돈까츠 맛집 찾아봤어요. 가볼래요?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걸 보며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민재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뒤집고 먹기 좋게 잘라서 제 접시에 올려놨어요. 자, 이게 제일 맛있을 때예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뭐야,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야? 일본에서는 각자 자기 접시에 덜어 먹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대를 챙기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게 연인 사이의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나 씨, 민재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정말 일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원래 일본에서 살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나나 씨가 떠나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까?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돌아가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원래 짧은 여행이었고 언니들을 보고 잠깐 머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랐어요. 민재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와 나눈 대화, 함께 웃고 걸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질문, 나나 씨가 떠나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재는 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한 감정을 전했을 뿐인데 그게 제 가슴 깊이 박혀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언니들과 형부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들, 처음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무섭지 않았어? 아야, 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후회하는 거였어. 후회? 응. 난 그때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선택하는 순간은 두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민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민재야? 응? 나 한국에서 살아볼래? 그 순간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나 씨, 정말 고마워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문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도 부모님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인 저까지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솔직히 반대하실 게 뻔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내내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까? 도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웠던 집, 익숙한 거리, 따뜻한 가족의 품. 그런데 이제 이곳이 내가 돌아올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은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데, 나나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너까지? 사오리도, 유키도, 아야도 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너 맞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처음엔 저도 한국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언니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남자가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민재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항상 배려해줘요. 저도 민재랑 함께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나는 막내라서 너만큼은 일본에서 살 줄 알았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부모님께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삶을 선택해야 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번 한국에 와 보실래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에? 네.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직접 보시면 조금은 안심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 오시면 부모님도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걸. 며칠 동안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처음에는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을까? 라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제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와, 공항이 엄청 크네. 시설이 너무 깨끗해. 일본 공항보다 더 현대적인 느낌이야.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부모님이었지만 공항에서부터 작은 놀라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은 또 한 번 감탄하셨어요. 무료 와이파이까지 되네? 기차가 엄청 조용해. 일본 신칸센보다 쾌적한 것 같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언니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들과 형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보며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맛있게 드세요. 형부들은 한껏 정중하게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이야, 직접 요리를 다 했다고? 네, 일본 음식도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아버지는 놀란 듯 형부들을 바라보셨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형부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챙겼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형부들이 정말 다정하구나.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표현하고 직접 행동해요. 부모님은 여전히 낯설어 하셨지만 확실히 첫날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재를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그는 단정한 차림으로 부모님 앞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 씨를 사랑하는 민재라고 합니다. 그는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 민재군.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민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나나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믿어보지.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완전히 한국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민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부모님은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며 이곳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을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는 전통시장인데 한번 가보면 정말 재밌어요. 엄마는 시장 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렇게 활기찬 시장은 처음이야. 아버지도 신기한 듯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하셨어요. 이야 속에 꿀이 가득하네. 일본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인데?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형부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 부모님 접시에 올려드렸어요. 장모님,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부모님은 익숙하지 않은 이 모습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따뜻한 분위기에 적응해 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나야? 네, 엄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것은 저를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인정해는 부모님의 저에게 보내는 존중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저는 공항까지 함께 갔어요. 보딩게이트 앞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나야, 가끔은 일본에도 와야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하지만 이제 엄마 아빠도 한국에 자주 오셔야 해요.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야겠지. 우리 딸 넷이 다 여기 사는데 이제 한국이 우리 제2의 고향인 셈이구나. 그 말에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다음에 올 땐 더 오래 머물러야겠어. 부모님은 비행기에 오르셨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한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이제 한국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선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처음엔 절대 한국에서 살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